자, 게임을 실행할 때 중요한 매개 변수가 되는 스피드, 속도, 게임 오브젝트의 속도는 특정한 클래스에 있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매개 변수, 밸런스를 구성하는 중요한 매개 변수는 한 곳에 모아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한 곳에 모으는데 이런 중요 변수는 여러 군데 인스턴스로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딱 하나의 인스턴스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C샵에서 프로그램 구조를 만드는 중요 기법 중에 싱글턴이라는 패턴을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클래스를 우리가 만드는데 이 클래스가 실행된 결과인 인스턴스는 딱 하나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클래스 이름을 통해서 이 인스턴스에 접근해서 실행된 여러 가지 결과들을 쉽게 참조하고 변경하는 방식이 C샵에서는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밸런스를 구성하는 중요 매개 변수를 한 곳에 모을 때 싱글턴 패턴이 굉장히 유용하게 됩니다. 이걸 한번 만들어 보는데, 자, 그걸 하려면 게임 매니저라는 스크립트가 필요합니다. 크리에이트에 가서 게임 매니저라는 스크립트를 하나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려면 하이라키 쪽에 게임 오브젝트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이건 파일이라서 실행이 되려면 create empty 가서 게임 오브젝트를 하나 비어있는 걸 만들고 여기에 게임 매니저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런 다음에 이 게임 오브젝트의 컴포넌트로 게임 매니저라는 스크립트를 붙여서 실행을 시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게임 매니저 쪽을 이 상태로 두면 이 게임 매니저는 그냥 클래스고 그리고 실행이 될 때마다 인스턴스가 계속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가 코드 구성을 해 줄 건데 요걸 위해서는 인스턴스가 딱 한 번만 실행이 돼야 되니까 클래스하고 관계없이 클래스의 특성을 한 군데 저장하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요거는 스태틱이라는 기능이 이제 있는데요. 프라이빗으로 스태틱 게임 매니저를 한번 만들어 봅니다. 이건 뭔가 하면 스태틱이라는 거는 자, 우리 메모리 구성을 할 때 요 차이를 한번 봐야 됩니다. 메모리를 내가 만들어 주는데 클래스에 필드 아까 멤버 변수가 있잖아요. 클래스가 있으면 여기 변수가 있습니다. 변수가 있고 얘를 인스턴스로 이제 만들면 이 변수는 메모리 할당이 됩니다. 근데 인스턴스는 여러 개 만들 수 있으니까 만들 때마다 이 변수가 할당이 됩니다. 인스턴스 개수만큼 클래스 안에 있는 변수는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특성은 싱글턴 할 때 이렇게 만들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인스턴스를 딱 하나만 만들어주는 변수 특성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스태틱입니다. 그래서 move obj의 스피드를 보면 얘는 특별한 형용사가 없기 때문에 move obj라는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만들어질 때마다 float이라는 정밀도를 가지는 스피드 변수가 계속 만들어집니다. 얘는 인스턴스마다 하나씩 다 만들어져요. 근데 게임 매니저는 내가 싱글턴으로 만들 거라서 이 변수는 클래스당 딱 한 번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거는 자, 스태틱 의미를 한번 보라는 겁니다. 자, 클래스의 자, 인스턴스 생성과 관계없이 이 변수는 한 번만 생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할당이 한 번만 된다는 뜻입니다. 스태틱을 딱 쓰면 요 인스턴스라는 변수는 클래스의 인스턴스 생성과 관계없이
딱 한 번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 싱글턴에 있는 자기 자신의 인스턴스를 저장하는 거는 소문자로 쓰는 게 보통 일반적이긴 한데 C++의 전통에 따라서 언더바를 붙이는 게 많습니다. 언더바를 붙이면 조심해서 보라는 겁니다. 아주 낮은 수준에서 내가 코딩하고 있는 거니까 조심해서 보라 라는 뜻으로 언더바를 붙입니다. 자, 언더바를 붙인 다음에 외부에서 요 게임 매니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프로퍼티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보통 클래스 내부에 있는 멤버 변수는 필드라고 이름 붙입니다. 항목을 뜻하는 필드. 근데 외부에서 이제 접근해서 이 필드 값을 접근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외부에서 접근해야 되니까 얘는 퍼블릭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또 한 번만 만들어지도록 스태틱으로 이제 합니다. 하고 얘는 보통 자, 이런 식으로 저절로 이제 생성이 됐는데 이런 방식으로 이제 생성을 합니다. 자, 이런 경우 얘는 변수입니까? 함수입니까? 얘는 함수거든요. 얘는 변수거든요. 얘는 뭔가 하면 얘는 변수면서 함수입니다. 변수하고 함수를 같이 객체지향으로 하면 얘는 필드 특성하고 어떤 메소드 특성을 같이 가지는 특별한 구조를 C샵에서는 제공을 합니다. 뭐 객체지향에서 제공한다는 게 더 맞겠네요. 그러니까 얘는 프로퍼티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프로퍼티는 C샵에서는 이 변수 특성하고 함수 특성을 같이 가지는 겁니다. 이 인스턴스는 변수처럼 쓰는 겁니다. 자, 변수처럼 쓰지만 내부에 자, 외부에서 쓸 때는 변수처럼 씁니다. 하면 내부의 구성은 메소드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서 변수 겸 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유명한 getMethod가 있습니다. getMethod. 자, getMethod는 클래스에 있는 private 멤버에 접근할 수가 있는 그런 메소드잖아요. private 멤버 변수에 접근하기 위한 메소드는 이름을 우리가 getMethod를 하는데 이렇게 get을 쓰면 인스턴스를 그냥 리턴을 해준다는 겁니다. 요 인스턴스는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런 외부에서 접근하는 게 불가능하죠. 내부에서만 접근이 됩니다. 근데 객체지향에서 접근이 필요할 때는 그래서 메소드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근데 메소드를 다 만드는 건 불편하기 때문에 프로퍼티를 써가지고 쉽게 get과 set을 구현하는 방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et 메소드를 하고 싶으면 이게 메소드니까 원래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편하게 get이라고 쓰면 get 메소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get 메소드는 내부에 있는 멤버 변수에 접근해서 값을 반환하기 때문에 항상 return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인스턴스를 내가 return을 이제 해주는데 조심할 부분은 이 인스턴스가 초기화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화 됐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 리턴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보통은 이 인스턴스라고 선언만 해도 null이 되는데 명확하게 하려면 null을 이렇게 표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get 메소드로 인스턴스를 반환을 하는데 만약에 자, 내가 지금 하는 요 인스턴스가 만약에 null이라고 하면 경고를 날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버그에 있는 로그인데 로그 중에서도 에러 로그를 하나 날려줍니다. 그래서 게임 매니저가 현재 null이다 라는 거를 자, 여기에 있는 프로젝트 옆에 콘솔 누르면 이 콘솔 창에다가 출력을 이제 해주는 게 로그 기능입니다. 요걸 에러가 났다는 걸로 로그를 보내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디버깅 할 때 게임 매니저가 지금 싱글턴으로 만드는데 이 싱글턴이 오동작했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타트하고 업데이트가 있는데 요 외에 우리가 awake라는 거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awake가 있죠. 자, 여기에 스타트도 있고 업데이트도 있고 awake도 있으니까 뭔가 헷갈린다라고 할 건데 이 부분은 메시지 처리할 때 그 메시지 핸들러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이해하려면 유니티에서 C# 스크립트를 어떻게 지휘하고 연동시키는지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니티 스크립트의 라이프 사이클인데 이거 눌러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눌러서 들어가 보면 이런 모양이 이제 뜹니다. 자, 이 모양이 뜨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 자, 스크립트를 실행을 하면 맨 처음에 호출되는 게 awake입니다. 깨어나는 거죠. 근데 굉장히 많은 메소드들이 있고 이 중에서 우리가 주로 썼던 거는 스타트하고 그 다음에 있는 이 업데이트를 이제 많이 썼습니다. 여기 업데이트는 캡처를 안 한 것 같은데 자, 업데이트를 통해서 스크립트들이 이제 실행이 되거든요. awake는 이 스크립트가 시작되는 가장 먼저 있는 메소드입니다. 그 다음 여러 가지 호출을 하다가 스타트 호출을 하고요. 스타트는 이 스크립트를 딱 한 번만 이제 이 스크립트가 딱 한 번만 호출하는 메시지 핸들러입니다. 메시지 핸들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스크립트가 있으면 게임 오브젝트에 반영했잖아요. 얘가 이제 이런 플레이로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행이 되면 프레임이 계속 만들어짐에 따라 가지고 적절하게 반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시간이나 공간 지점에 필요한 함수를 적절하게 게임 오브젝트가 호출해야 됩니다. 그 어떤 방식으로 호출할 건지를 우리가 스크립트에서 만들고 있는데 외부 상황, 그러니까 프레임이 만들어져서 그림이 그려져서 사용자 입력을 받는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 상황에 대한 특성은 메시지라는 걸로 이 게임 오브젝트 쪽에 날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게임 오브젝트는 게임 스크립트로 그 메시지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처리한 함수를 메시지 핸들러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 핸들러가 스타트, 업데이트, awake가 됩니다. awake는 스크립트가 최초 실행될 때 호출되는 메소드입니다. 우리는 얘를 게임 매니저에 했기 때문에 이 씬이 만들어지면 게임 매니저는 스크립트가 실행이 됩니다. 그때 awake가 호출된다는 겁니다. 실행됐다는 것을 이 게임 오브젝트한테 씬이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알려주는 그 도구를 우리가 메시지라고 이름 붙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awake 쪽은 지금 싱글턴에서 awake가 중요합니다. 최초 실행될 때입니다. 최초 실행될 때 만약에 요 인스턴스가 null이라고 하면 지금 비어 있는 거죠. 비어 있으면 요 인스턴스에다가 현재 게임 오브젝트의 인스턴스를 연결을 해줍니다. 자, 얘는 현재 게임 오브젝트의 인스턴스입니다. 인스턴스를 this라고 표현하는데 얘를 넣어줍니다. 자, 넣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은 요 인스턴스가 사라지지 않도록 등록을 해줘야죠. 등록을 해줘야 되니까 얘를 해지하지 않도록 여기다가
don't destroy on load라는 걸 호출해 줍니다. 뭐 얘는 보통은 뭐 여기 넣지 않고 바깥에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하는데 통상적인 경우로 우리도 갑시다. 얘는 뭔가 하면 저희 this는 사실 게임 오브젝트하고 같은 겁니다. 레퍼런스를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같은 건데 요 게임 오브젝트를 파괴하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 로드할 때. 그러니까 뭘 로드할 때인가 하면 C는 로드할 때 오브젝트를 파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C는 현재 우리 구조에서는 C는 딱 하나인데 C는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C는 여러 개 있지만 동일한 게임이기 때문에 게임의 파라미터는 게임 매니저 쪽에서 C인하고 관계없이 계속 저장이 돼야 됩니다. C인이 바뀌더라도 그래서 로드가 되더라도 게임 매니저에 있는 이 스크립트는 파괴하지 말라, 이전 거를 파괴하지 말라는 뜻으로 여기다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자 만약에 요 인스턴스를 내가 확인을 했는데 자 요 인스턴스하고 현재 요 게임 매니저 인스턴스가 만약에 다르다고 하면 다를 경우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다르다고 하면 싱글턴의 특성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얘를 파괴를 시켜줍니다. 자, 현재 인스턴스하고 자, 싱글턴 인스턴스가 다르면 파괴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개 생길 일은 정말 없는 거죠. 없는 거고 자, 요 부분은 우리가 로그를 또 해줘서 혹시 이런 경우가 생기는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게임 매니저가 또 다른 인스턴스를 이제 가졌다라는 로그를 이제 주면 우리 콘솔 창에서 제대로 돌아가는지 확인이 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 봅니다. 그럼 뭐 특별한 문제 없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제 확인이 됩니다. 자, 싱글턴을 우리가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 필요한 변수들을, 필드들을 여기다 이제 추가를 하면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여기 있는 걸 갖고 오는 겁니다. 갖고 와요. 자, 갖고 오는데 클래스에 퍼블릭 멤버를 쓰는 거는 객체 제한을 어기는 거니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얘는 프라이빗으로 가서 필드로 이제 해서 요 필드를 만들어서 요 필드에 접근하기 위한 게터하고 세트를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요 스피드 갖고 오고 싶으면 자 퍼블릭으로 해서 getSpeed라는 게터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void 해서 얘를 이제 만들어 줘요. 리턴 값은 당연히 플롯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return speed 자 이렇게 해주면 되죠. 여기 이제 void는 쓸 필요 없으니까 C샵에서는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get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et는 이제 public으로 자 void로 set speed를 한번 해봅니다. 자 스피드를 받아서 this 밑에 있는 스피드로 스피드를 설정을 해줍니다. 얘는 이제 set라고 부르는데 C++에서는 여기 const를 이렇게 넣게 되어져 있죠. 근데 C샵에서는 이런 거는 안 쓰는 것 같으니까 이 방식으로 한번 이제 코딩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getter, setter 이용해 가지고
필드의 값을 이제 변경시키면 되는데 요게 좀 불편하잖아요. 불편하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요 방법을 쓰지 않고 프로퍼티를 쓰는 방법을 더 선호합니다. 자, 프로퍼티를 쓰면 변수하고 함수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변수도 있고 함수도 있는데 이걸 다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 퍼블릭으로 지금 플롯인 스피드라는 프로퍼티를 하나 정의를 합니다. 정의해서 getSet을 자동으로 반영하도록 합니다. 위에 있는 거를 자동으로 반영을 한다는 게 밑에 있는 구조입니다. 그럼 이 스피드를 이용해 가지고 스피드 값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면 지금 스피드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플롯으로 스피드를 이제 갖고 오는데 스피드는 어디 있는가 하면 게임 매니저에 있는 싱글턴에 있습니다. 이 인스턴스를 갖고 와서 스피드를 그냥 갖고 오면 됩니다. 갖고 와서 스피드를 하면 스피드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 가서 보면 아까 나왔던 빨간색 에러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다만 자, 현재 이렇게 하면 스피드 초기화가 지금 안 된 상태니까 실행을 하면 자, 얘가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초기화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 프로퍼티 초기화를 해야 되니까 초기화되는 내부 함수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보이드로 init parem이라는 거를 하나 만들어 봅니다. 자, 그럼 스피드로 얘는 10 정도로 한번 만들어 보고요. init parem 앞에 private을 이제 써야 되는데 생략해도 뭐 무방합니다. 기본적으로 클래스는 private이니까. 그런 다음에 스타트 할 때 요 초기화를 해줍니다. 아니면 항상 뭐 초기화할 필요는 없으니까 인스턴스가 이제 만들어져서 요 null 값을 현재 인스턴스로 할당을 할 때 init param으로 초기화를 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꾸게 되면 실행을 한번 해봅니다. 자, 실행을 하면 이번에는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막 움직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움직일 때 지금 스피드를 내가 바꿔주면 되는데 자, 스피드를 어떤 스텝으로 바꿔줄까 하는 것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변수니까 요 변수도 필드나 프로퍼티로 이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필드로 한다고 하면 자, 플롯으로 하는데 자, 이번에는 플롯으로 해주는데 스피드의 스텝으로 해줍니다. 얘는 한 1 정도의 스텝으로, 그러니까 한번 프레임이 돌 때마다 유닛 하나만큼 옮기는 그 스텝으로 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 프라이빗은 생략했다고 있습니다. 생략하면 요 스텝만큼 스피드를 바꿔줘야 되는데 요거 바꿔주는 것도 외부에서 이제 호출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퍼블릭으로 이 스텝을 이용해서 스피드를 바꾸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increase speed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봅니다. 그럼 얘는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는데 스피드의 스피드 스텝으로 바꿔줍니다. 요 스피드 스텝은 프라이빗 멤버이지만 내부에서는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increase speed는 함수잖아요. 내부에 있는 메소드니까 충분히 여기에 있는 필드에 내부 필드에 접근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속도를 줄이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는 거 한번 보면
자동으로 한번 생성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속도를 줄이는 거는 스텝만큼 줄입니다. 줄이는데 속도는 0보다 작을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요 스피드가 0보다 작다면 요 스피드에다가는 0을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근데 요 스피드는 플롯이니까 명확하게 플롯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해 봅니다. 그러면 잘 움직이는 거 확인이 됐고요. 요 게임 매니저에 있는 특성은 싱글턴으로 만들어서 쓰인 여부하고 관계없이 게임이 시작되면 딱 한 번만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고 이걸 클래스를 통해 가지고 바로바로 접근하는 겁니다. 이 클래스를 통해 가지고 바로바로 접근해 가지고 스피드 값을 프로퍼티로 이제 갖고 와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까지 이제 좋은데 이 값을 게임에서 실행된 상황에서도 바꿀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바꾸려고 하면 UI를 써가지고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